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2018년 3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제목은 Molecular Basis of an Agarose Metabolic Pathway Acquired by a Human Intestinal Symbiont입니다. 한국어로는 인간 장내 균주가 획득한 아가로스 분해 경로의 분자적 기반입니다. 사람은 다당류의 일종인 아가로스를 분해하는 유전자가 없지만 장내 공생균들의 분해능을 통해 분해된 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숙주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아가로스 분해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균주들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가와 아가로스의 분해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아가 분해 경로를 규명하거나 아가 분해능과 합성 생물학을 접목하여 여러 방식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논문들 외에도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며 저 또한 최근 개인 과제 주제로 아가 분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에 이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가와 아가로스 그리고 이들의 분해 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가는 해조류의 일종인 홍조류의 세포벽 구성 성분 추출물로서 다당류인 아가로스와 아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고체 배지를 만들 때 DNA 전기 영동을 진행할 때 사용되며 아가에서 정제되는 아가로스는 무수 갈락토스 AHG와 갈락토스로 이루어진 다당류입니다. 아가로스는 분해되기 위해서 특이적인 분해 효소가 필요하며 아가 분해 효소 아가레이스는 대부분 해양 세균으로부터 발견되어 왔습니다. 먼저 크기가 큰 고분자 상태에서 세포 외에서 작용하는 분해 효소들에 의해 올리고 크기로 분해되고 이후에 세포 내로 흡수되어 이당류를 거쳐 단당류의 형태까지 분해됩니다. 모두 분해된 후에 단당류는 누르하우르 경로를 거쳐 해당 과정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린 효소 외에도 여러 패밀리의 아가레이스 효소들이 있으며 이 효소들의 복합적인 반응을 통해 아가로스는 효율적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다당류를 분해하는 유전자들은 한 종류의 기질에 대하여 분해 기능을 가질 경우 특정 영역에 분해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가로스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대표적인 아가 분해균인 C에치닌은 약 10만 베이스페어 공간 안에 아가로스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조합의 분해 유전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당류 분해 유전자들이 모여있는 구간을 폴리사카라이드 유틸라이징 로사이 PUL이라고 부르며 아가로스가 기질인 경우엔 간단하게 아가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PUL의 존재는 다양한 탄수화물 분해 효소 발견의 전환점이 되어 왔으며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 실험한 균주 또한 아가풀 안에 아가로스 분해 효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홍조류는 바다에 서식하며 아가 분해 효소 또한 해양 세균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아가 분해능을 가진 균이 장 내에서 발견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홍조류의 세포벽 성분 분해능을 가진 균주가 사람의 장 내에서 발견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균주는 여러 분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분해 경로 유전자들은 해양 박테리아들로부터 수평적 유전자 이동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된 균주인 박테로이디스 유니포미스 MP1 또한 아가 분해능을 가진 장내 균주입니다. 이러한 균주들이 특정 부위에 증식할 경우 근방의 아가로스를 분해함으로써 분해능을 가지지 않은 균주들의 당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자들은 이런 흔치 않은 다당류 분해능을 보유한 균주들의 장내 균총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이 영양 성분들이 어떻게 대사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저자들이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박테로이디스 유니포미스 MP1으로 논문에서는 줄여서 BUMP1으로 언급합니다. BUMP1은 아가 분해능을 가지기 전 가지고 있던 GH5번 단백질 서열 부분에 아가풀 유전자가 도입되면서 아가로스 분해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가풀 내에는 3개의 GH2번, 3개의 GH16번, 2개의 GH117, 그리고 하나의 GH29, GH86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이 중 GH16, 117, 86, 2번 유전자들은 아가 분해 효소가 속해 있는 패밀리입니다.
이 외에도 다당류 분해와 흡수에 관여하는 서슬라이크 단백질, POL 내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HTCS 조절인자 등의 존재를 통해 저자들은 해당 구간이 아가프림을 확신했습니다. 저자들은 이후 아가를 탄소원으로 갖는 배지에서 균주를 배양한 후 RT-PCR을 진행하면서 아가풀 내 각 유전자들의 발현량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해당 범위 내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아가풀 내의 아가레이스 유전자들을 클로닝하여 해당 유전자들의 아가 분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GHE-C와 GH117B가 함께 작용하여 아가로트라이오스 A3를 분해함을 보였습니다. 빨간 박스 부분이 두 효소에 의하여 올리고가 갈락토스와 AHG로 분해된 부분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GHEC가 A3의 베타 링키지를 분해함으로써 네오아가로바이오스 N2와 갈락토스를 만듭니다. 이후 GH117B가 N2의 알파 링키지 부분을 분해하면서 최종적으로 단당류까지 진행됩니다. GH86과 GH16에 대하여도 분해 반응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각 효소들의 구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아가레스 구조에 몰레큘러 리플레이스먼트 모델을 적용하여 BU MP1의 아가레이스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피규어 A가 그렇게 예측된 GH16B이며 피규어 C가 GH86입니다. 피규어 B와 D는 각각의 활성 부위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구조 분석 결과 피규어 B와 같이 GH16B는 분해 부위 양쪽으로 테트라머 당사슬의 기질 부위를 가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GH16B 효소가 베타링키지에 작용할 때 양옆으로 테트라머 이상의 길이를 가진 아가로스 사슬을 선호함을 의미하며 이는 실제 아가레이스 분해 반응 실험 결과에 뒷받침됩니다. GH16B 효소는 N8을 기질로 가질 때 N6와 N2가 아닌 두 개의 N4로 분해를 하고 N6를 기질로 할 경우에는 N8에 비해 활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규어 D의 GH86 효소의 경우에는 구조 분석 결과 작용 부위 양쪽으로 A3와 N2에 대한 기질 부위를 가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실제 실험 결과에 뒷받침되는데 N8과 N6을 기질로 반응할 때 모두 N2로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약간의 N4가 남은 것, 그리고 N4를 기질로 가지는 경우에는 기질 부위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자가 분해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자들은 아가로스만을 탄소원으로 갖는 환경에서 아가 분해 효소가 없는 BU-ATCC8492 균주의 성장을 관찰했습니다. 물론 아가를 분해할 수 없어 자랄 수 없으니 아가 분해 효소를 첨가하여 배양했을 때와 비교했습니다. 실험 결과 피규어 A의 빨간색, 보라색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아가 분해 효소가 함께 배양된 경우에만 분해능을 보유하지 않은 비유균주가 증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B는 실제로 CFU 값 또한 분해 효소가 함께 첨가된 경우에 훨씬 높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는 여러 분해 효소에 의해 아가로스가 갈락토스 등의 단당류로 분해되고 난 후에야 분해능을 보유하지 않은 균주에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가 분해 효소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엔 다당류 구조인 아가로스를 해당 균주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식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지역, 문화 등에 따라 사람의 장내에 해조류 다당류 분해능을 보유한 균주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본인의 경우에 해조류 PUL이 존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별로 PUL의 분포가 차이나는 것은 해조류 다당류 대사가 지역 및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했습니다.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흔치 않은 영양분 대사 유전자가 장내 미생물에게 획득되는 것은 아가로스와 같이 새로운 탄소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대사 체계가
숙주의 식단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생활 방식에 따른 피율 시스템의 진화 가능성을 연구할 때 여러 장내 대사 경로의 출현 및 지속에 대하여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